주의였다. 아쉬웠다. 올해는 4강이 목표다. 할 수 있다. 4강을 염원하기 위한 특집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혼자 하나 하죠? 저희가 드디어 10화 만에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녹화 시작하고 몇 개월 만에 저희가 그렇게 게스트 노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그래놓고선 저희가 안 꾸몄어요, 그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ASU 레드 네 분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소개는 각자 먼저 바로 차례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모임 크림슨 타이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진재환이라고 합니다. 일부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 마지막 경기쯤에 그 중계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소리 아빠로 네, 유명하시죠? 레드에서는 선수단에서도 네, 소리 아빠로 더 유명하시죠. 유명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모임 크레센 대표 최진입니다. 소모임 소개도 하나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소개. 예, 편하게. 네, 편하게 하세요. 이거 너무 긴장하셨는데요. 너무 편하게 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크레센은 여자들끼리 모인 소모임이고요. 저희가 이름이 바뀌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방송이니까 그 원래 이름이 레이디스였어요. 여성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레이디스라는 이름을 띠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크레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크레센이 이제 초승달이라는 의미인데 달의 시작이 초승달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채워나간다는, 우리가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서 남자들보다 축구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겠다는 의미로 이제 크레센이라는 이름이 지어져서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워낙에 세서 이렇게 걔네 그래 센. 아닙니다. 네. 예, 아마 안양 종합운동장에 울려 퍼지는 고음 담당하시는 네, 아주 고음, 여성분들이라 고음이 상당하시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크레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애정 표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소모임 우바스에서 온 이금수라고 합니다. 저희 우바스는 이름만 보면은 어떻게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여기 저희 옷인데 간단하게 우바스 마크고요. 이게 이제 포도를 뜻합니다. 이게 산크리스터로 포도라는 말을 뜻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안양시의 상징물이 포도기 때문에, 특산물이 포도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포도도 했고 또 이제 포도를 열흘 한알로 하면서 11인의 전사, 축구 저희 팀 FC 안양 선수들을 의미하는, 응원하는 그런 소모임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다가와 주셔도 되고 저희가 많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ASU 레드에서 요직을 많이 맡고 있는 회원들이 소속된 보란또 소속 배민수입니다. 보란또! 일단 뭐 여기 잘 아시는 두 분도 보란또 회원이시고요. 또 뭐 워낙 요직이 많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뭐 꼭 그래서 대표도 아닌 제가 나왔지만 젊음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전문 방송을 또 담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 보란또는 이제 보라색 도라이라는 그런 아주 플러스 아이죠. 괴팍한 듯하지만 그래도 은근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도 많으니까요. 조금 이렇게 재밌으신 분들은 저희 소모임에 가입하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소모임만 소개를 안 하고 저는 소모임 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내가 원래 처음이 시작해. 억울합니다 진짜. 마치 짠 것처럼 다들 소모임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저희 크림슨 타이드는요, 저희는 20대 이상 회원들로 20대부터 40대,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져 있는 아주 자유로운 소모임이고요. 열정적인 회원에서부터 자기는 조금 소극적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응원하겠다 이런 회원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그 회원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가족 같은 그런 소모임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저희 크림스타이드.com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안양응원 생방송 진행을 하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멘트가 좋으세요. 카메라 보고 안 떠세요. 지금 여기 세 분은 좀 첫 녹화 지고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시고 계신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 긴장하고 있지만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저희 그 한 소모임이 더 있는데 예, 개인 사정은 불참하셔가지고 저희가 대신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레이트 스태프 가하라고 예. 그냥 줄여서 가하라고 불리는 소모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가하 소모임은 좀 비밀스러운 단체 느낌이 많이 강해서요. 예, 하지만 예전에부터 프로축구 때부터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소모임에 뒤지지 않는, 그리고 또한 열정도 그만큼 뛰어나신 분들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양레드닷컴 오시면은 소모임 소개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가입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깨알 같은 애도 홍보까지. 네. 자, 오늘 이렇게 게스트 4분까지 초빙했는데요. 자, 오늘 특집이라고 저희가 앞서 힘줘서 오프닝 멘트를 날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그 ASU 레드, 그러니까 FC 안양을 지지하는 팬들이 전망하는 2014년의 FC 안양의 전망을 팬들의 시선으로 오늘 예상해보는 자리이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올해 K리그 챌린지 많은 점이 변했습니다. 자, 우선 4강 플레이오프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요. K리그 챌린지가 작년엔 8개 팀이었습니다만 상주 상무가 초대 우승팀 자격으로 올라갔죠, 클래식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K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가서 인천하고 또 비겼어요. 첫 경기에서. 네, 맞습니다. 엊그저께인가 경기가 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3개 팀이 강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강원 FC, 대전 시티즌, 대구 FC 이렇게 내려왔고요. 총 10개 팀이 K리그 챌린지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4강 플레이오프는 1위는 자동 승격으로 K리그 클래식으로 바로 진출하고요. 4위와 3위가 플레이오프로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승리팀이 2위와 붙은 다음에 K리그 클래식의 11위와 최종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게 됩니다. 네, 챌린지가 2014 시즌 들어서 더 속된 말로 빡세졌죠. 예, 그렇죠. 네, 더 벅차진 시즌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즌 전망을 여기 계신 4분과 또 여기 있는 2사람과 함께 자유롭게, 뭐 토론이라고 하지만 좀 자유롭게 대화 주고받는 그런 좀 드립들도 온갖 난무하는 그런 편한 방송.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제목도 지어봤어요. 예. 많은 투표 끝에 나온 건데요. 안양한 톡입니다. 예. 아유, 많은 거 후보군이 몇 개 더 있었어요. 뭐 안양 정톡, 그리고 도중쇼, 뭐 함다쇼,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쇼, 뭐 많이 있었는데요. 도중 하차쇼도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요. 압도적인 지지로 안양한톡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난한 거 좋아요. 그나마 무난했어요. 그나마 무난한 거 좋아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쇼 이런 거 있었으면 큰일 났죠. 그렇죠. 저희 뭐 시청에서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많이 들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처음으로는 아무래도 FC 안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K리그 챌린지의 경쟁 팀들을 살짝 알아봐야 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K리그 클래식에서 강등되어서 내려온 3개 팀, 강원, 대구, 대전입니다. 자, 우선 배민수 회원님, 강원 FC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지정하는 건가요?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 강원 FC가 사연이 있죠. 강원 FC가 이제 강등을 했죠. 이제 한 2년 정도 전부터 많이 좀 흔들렸던 팀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챌린지를 내려왔는데 그래도 주전급 선수들을 많이 지금 유지를 한 상태라 여전히 그래도 클래식물이 좀 들어간 전력이지 않을까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계약을 다시 하게 된 그 배우성 선수가 플레잉 코치로 또 강원 FC에 남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고참급 선수들이 고참급과 이제 신인급이 적당히 잘 어우러진 팀이기에 저희가 아무래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팀이 아닐까.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경기인 홈 개막전 상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홈 개막전 강원 FC를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리그 챌린지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감독 알툴 페르난데즈 감독인데 이 감독이
옛날에 서귀포에 있는 모 팀의 감독을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받쳐져 있고요. 혹시 강원 FC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강등팀 대구나 대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뭐 아무래도 클래식에서 내려온 팀이기 때문에 얘는 얘네 아니, 우리끼리니까 얘네라고 좀 편하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얘네 그런 팀? 근데 떨어진 팀? 저희가 사실 뭐 다 동의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한 어떻게 속된 말로 어떻게 굉장히 심한 안양빠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 팀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 저희 팀에 대해서는 엄청 연구하고 이 선수는 어떤지 하지만 그냥 뭐 저의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강등 세 팀 흔히 K리그 팬들이 말하는 대대강광 광주까지 포함해서 대구, 대전, 강원 그다음에 광주까지 광주 그 이제 최약체 네 팀이 다 내려온 셈이에요. 근데 광주가 작년에 챌린지를 좀 만만하게 봤다가 좀 쓴맛을 크게 본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광주하고는 좀 다르게 대구, 대전, 강원은 방심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배민수 회원이 얘기해 준 것처럼 강원이 아주 아쉽게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강원이 제일 좀 위협적일 것 같고 대구, 대전은 초반에는 챌린지 분위기를 살짝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허우적대는데 이제 팀만 잘 추스르면 위협적인 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 얼마 전에 또 김훈중 선수가 대전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프레임 코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구도 어떻게 보면은 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노장이 없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노병준 포항의 백전 노장 노병준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대구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초반에는 헤매도 그래도 그 세 팀은 클래식 가오가 그렇죠. 가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가 강원을 홈 개막전에 만난 게 다행이지 않을까. 강원이 챌린지의 맛을 조금 보고 얘네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오면 우리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챌린지 우리 빨리 그냥 후딱 끝내고 다시 올라가자. 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딱 만약에 맞닥뜨리면 오히려 반전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세 팀도 떨어진 팀이에요. 이제 뭐 클래식 팀도 아니고 이제 챌린지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급이기 때문에 저는 그 클래식 감을 팀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그렇죠.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제 그 감을 계속 못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른 분들 뭐 의견 없으세요? 뭐 세 팀에 관해서? 없어요. 이렇게 나오신 건가? 뭐 준비 안 해왔다 그러면서 엄청 말 잘해. 제일 불만이 많으세요 지금. 방송에서 제일 불만이 많으세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전 준비한 거 없어요. 우리 팀밖에 몰라요. 막 이래놓고 엄청 분석하고 어디가 좋고 뭐 안양이 제일 일이지 뭐 어디가 잘하겠어. 아무래도 안양응원 생방송에 주로 제가 나오고 있는데 제 자리를 노리신 분이셔서 평소에 그 K리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미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얼핏 들은 거지 저도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학교에서 너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아니 나 그냥 놀았어. 어제 일찍 잤는데. 근데 100점. 완전 100점. 알고가 필기 노트 다 돼 있고 이런 것처럼. 얄미운. 정말 공부 안 한 사람이고. 자 이제 강등 세 팀을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가장 얄미웠던 경찰이 안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산 경찰도 잠깐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안산시와 공식 연고 협약을 거치게 되면서 정식 명칭 안산 경찰청 축구단이 되었고요. 경찰 축구단으로 하지 그냥 청까지 붙여야 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디에 전화하나요? 그 경찰청에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찰청? 그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전으로 끊겠죠 그냥. 그렇겠죠. 자 일단 경찰 그래도 잠깐 살펴보면은 작년에는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교체 선수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국가대표 출신인 이용래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레인메이커라고 불리는 서동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보강되었는데 뭐 이금수 회원님께서 아무래도 경찰 작년에 우리를 정말 얄밉게 괴롭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경찰은 워낙 작년에도 초반이나 저희를 많이 괴롭혔던 팀이고 저희가 한 번도 못 이겼었던 팀이고 못 이기다가 마지막에 큰 선물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연도에도 당연히 무시하지 못할 팀이라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저희 고경민 선수가 가지 않았습니까? 고경민 선수랑 뭐 조국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 둘이 뭐 투톱을 맞추긴 했는데 많이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했다면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까 보충하신 인원이나 그리고 감독 그쪽 이제 경찰 감독이 워낙 오랫동안 그 팀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조직력을 갖추는 거는 금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좀 경계하고 노력해서 경기를 임해야 될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4패 끝에 1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승격을 또 노려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 전적이 더 좋아질 필요가 있죠, 확실히. 예. 그렇죠. 적어도 뭐 둘이 똑같이 뭐 2승 2패 정도까지는 물고 뜯어줘야. 에이, 4승은 해야죠. 2승 2패가 몸이니까 4승은 해야죠. 그래서 너무 냉정했네요. 올해 4번 붙습니다. 예. 그럼 적당하게 3승 1무. 3승 1무 어때요? 적당히 3승 1무. 그렇게 가야죠.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아니 아까 최지원 해설이 질문하는데 뭐랄까요?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지? 몇 번? 이런 느낌처럼 받았어요. 그러면서 살짝 원망의 눈빛이 있었어요. 왜 날 시켜? 막. 지금 몇 분이 계속 원망의 눈빛을 여기서 주는데요. 예.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예. 좀 부담스러워요. 질문이 있는데 해도 돼요? 왜 예, 하세요. 예. 편하게 하세요. 마이크 잡아야 돼요. 아니 진짜 마이크 잡고 할 질문은 아닌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작년에 고경민 선수가 경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 때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원래는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신분에서는 나오지 않게 돼 있다가 나왔잖아요. 예. 그 뭐라 그러지? 그 규정상 예. 원래 안 됐다가 원래는 지난 시즌까지는 뛰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뭐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아예 룰이 바뀐 건가요?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연맹에서 아니면 네. 작년에만 특별히? 그렇지 예.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럼 올해는 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원래부터도 올해는 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경기할 때도 고경민 선수가 뛰게 네.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궁금했어요.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예, 왜냐면은 작년에 또 기사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지우 회원님의 정말 속 시원한 질문 한 방. 네, 예. 하나 더 거들자면 경찰을 거론하면서 고경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작년에 그 페이스북에 그 무슨 유명한 그 축구 그 페이지에서 고경민 선수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을 뽑은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고경민 선수 입대 소식을 살짝 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 수비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고경민 선수 답변이 자 공격수는 골을 넣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수비수를 상대로라도 골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거든요. 고경민 선수 그 약속 안 지키길 바랍니다. 안 돼요. 우리 수비수 상대로는 절대로 골 못 넣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작년 마지막 경기 때 좀 못했어요. 네 맞아요. 대놓고 얘기하면 좀 못했어요. 뭐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그 인터뷰 이런 것도 다 연기였다. 팀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다. 좀 못했어요. 솔직히. 저희도 이제 저희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슈팅을 할 때 상대편 선수기 때문에 약간 원망한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등번호를 보면 고경민 선수니까 아 경민아 좀 안타까워하긴 했는데 슛도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안타까지 않아가지고 올해도 그런 활약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지금은 고경 선수가 잠시 떠난 거지 지금 소속이 아니잖아요. FC 안양 소속이 그렇죠. 아니에요. 저 이제 앞으로 한 1년 후에 와서 잘하면 되죠. 1년 후에. 그때는 저는 응원하죠. 마킹까지 할게요 그러면. 근데 네,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뭐두번 할게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식을 왜냐면 이 방송을 우리 선수들도 보니까 선수들이 고경민 선수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팬이 너 같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하세요. 군대를 늦게 가면 안 되죠. 자 예비역의 여유. 지금 민간인이 아니니까. 네. 전 예비 5년 차예요. 자 고경민 선수 저희 쪽에 요청하시면은 한번 대면 기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안산경찰청 봤으니까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K리그 챌린지 팀 살펴보면은
박병원 선수가 이적한 고양 그리고 수원 FC 이 팀들은 변화가 조금 없었어요. 일단 고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말 그 쌍알이라고 불렸던 알포인트 제로를 시도했던 예. 쌍알한 표현이 참. 네, 아무튼 알미르 알렉스 형제였죠. 예, 근데 알미르가 떠났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런 거? 쌍알 표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저희는 쌍알에 빵 터지신 제가 말을 더듬어서 터지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쌍알이시죠? 질문합니다. 쌍알이시죠? 터지신 게. 네, 그러신 걸로 간주하고요. 예, 저희 안녕하세요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바입니다. 저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그랬나요? 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니 기본적인 건 준수해야죠. 아니 뭐 PD님께 여쭤볼까요? 저희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럼 편하게 해도 되겠네요. 예, 자 일단 고양은 알렉스는 남아있지만 알미르가 빠졌고요. 예, 동시에 핵심인 진창수 선수, 안동원 선수도 빠졌고 그리고 수원 FC는 김종성 선수가 핵심이었는데 우리한테 왔어요. 안양으로 왔죠. 예. 우리에게 안겼죠. 예, 그리고 후반기 예 임대 와서 예 활약을 펼쳤던 안재훈 선수 이 선수도 떠나면서 가장 적은 변화를 보였는데 이 팀들 과연 어떻게 예, 좀 전망해야 될지 예,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일단 올해 작년에 그 쌍알 알미르 알렉스가 워낙 큰 활약을 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알미르는 이제 떠났고 예. 알렉스가 있지만 또 2명의 브라질리언이 영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호미 선수랑 다누비오 선수. 쌈만해요. 네, 근데 예. 이 고양 하이 FC 팀 자체가 이제 또 브라질로 좀 장기적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현지에서 이 선수들을 잘 수급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현지에서 테스트하면서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알미르나 알렉스 올 때도 저희가 뭐 전혀 뭐 긴장을 한 뭐 대여급 선수가 왔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활약을 펼쳤잖아요. 저한테도 제 개인적으로 정보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 선수도 뭐 큰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건 경계 대상이 엄청난 경계 대상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김종성 선수가 잘 했었던 선수인데 저희 품에 안겨서 아주 다행이죠. 예, 너무너무 요즘 좋아요. 김투소라고 불리고 있더라. 김투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다행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곳에도 그 김한원 선수와 또 이 빠른 하정원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작년에 우리가 수원하고 했을 때 뭐 전혀 이렇게 밀리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2대3 역전승은 정말 대단했죠. 그거는 뭐 짜릿했죠. 명경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 수비수들이 수원 FC 선수들은 뭐 적당히 잘 잡지 않을까. 적당히 잘. 예, 근데 이제 잘. 관건이 또 수원 종합운동장을 지금 못 쓰는 걸로 알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잔디 공사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예. 빅버드로 빅버드로 가는데 이제 전 하여튼 더 기쁩니다. 전용구장에서 축구를 보기 때문에 더 10년 만에 닭장을 가게 생겼네요. 이런 표 좋아요. 저도 좋아요. 닭장 좋아요. 너 이런 표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 그거기 때문에 저희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예, 그 수원 FC의 서포터즈인 리얼 크루가 원정석을 쓰고 원정 팀들이 그 기존 수원 삼성의 서포터즈석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뭐 확정은 안 났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좀 이제 이쪽 뭐 수원 서포터즈 쪽에서 그러니까 삼성 서포터즈 제가 헷갈리네요. 둘 다 수원이니까. 네, 삼성 서포터즈 쪽에서 좀 이렇게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자기네 건라는 그런 트리콜러 쪽에서 자기네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터세를 부리는 거로 알고. 서포터들이 자기네 쪽으로 오는 게 더 좋지 않나? 특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도 가는데 같은 데를 쓰고 있으면 네. 같은 데를 쓰고 자기 반대를 내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의견에선 그런데 근데 이게 좀 해결됐어요. 이게 예, 수원 FC 측에서 안 쓰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응원하는 거는 그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이제 그때 얘기한 거기서 얘기한 거는 최근에 얘기한 거는 만약 FA컵에서 이제 수원 대 삼성이 붙게 되면은 원래는 저희가 FA컵은 하위 팀이 홈 우선권을 그렇죠. 갖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두 팀이 붙을 시에만
수원 FC 예, 그런 얘기, 그런 포기 예,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경기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적응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겠네요. 수원 FC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희 전력 저희 전력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나온 팀에 사실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온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비를 좀 두텁게 하고 역습을 잘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팀과 거의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온 팀에는 공격을 잘 풀어가지 못하고, 작년에 저희 수원 홈에서 1대0으로 졌을 때도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지훈련을 가서 살펴보면서 수비적으로 나온 팀은 상대로 공격을 풀어가는 과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 상대로는, 수원 FC 상대로는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4승 기대합니다. 예, 게다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안재훈 선수나 그리고 외국인 선수였던 알렉스 선수, 이 선수 수비수였는데, 이 선수도 이적하면서 아무래도 수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승을 거둘 수 있다는 진재환 회원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나머지 세 팀 같은 경우에는 싹 바꿨어요. 절반의 이상을 바꿨는데, 우선은 광주 FC나 충주 헌멜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그러한 의도에 따라서 리빌딩을 시도했는데, 부천 FC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좀 안 좋은 일이었죠. 뭐 비리 이런 관련돼 갖고 좀 시끄러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누수가 심하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팀, 확 바뀐 이 세 팀을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 이금수 회원님. 아, 좋네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모습. 아, 좋습니다. 아,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지한 회원님이 너무 노력을 하시니까 저도 좀 공부를 안 해서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 두께 보세요. 항상 저희 팀을 생각하는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좀 뽑아, 이거는 이제 저희 최재현 해설위원님이 저희한테 이제 좀 이런 참고를 해라라는 준비 자료를 좀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한가하다 보니까 이거 자료를 뽑아왔어요. 뽑아오니까 아까 분명 저한테 야, 뭐 이런 것까지 뽑아오고 이거 잘했다라고 하시더니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 하시더니 그 방송 책 들어. 앉아 계신 최진 회원은 잘 입고 있어. 정말 여기 저희가요, 최진한테는 진짜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그냥 왔어. 저 편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오셨어요. 한숨 쉬시잖아요. 커피 마시고 있어. 네. 아니, FC 한양 얘기하시면 많이 하실 거라 좀 믿습니다. 예. 자, 일단 제가 아는 거 하면은 충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충주 컨셉 자체가 그 뭐 어떠한 선수들을 제대로 영입을 해서 뭐 성과를 많이 내자는 그런 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내셔널리그나 이제 그쪽 챌린지스 리그 쪽에 좀 빛을 못 발한 축구 선수들을 좀 이제 많이 스카우트 우선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뭐 많은 이제 내셔널 리그들 선수들을 많이 뽑았다고 들었는데 가리지 마세요. 왜 가리세요? 아니 가리고 되나? 이게 지금 종이랑 할 때가 제가 좀 하는 거라서 지금 학생들 같아요. 내 거야, 보지 마. 작년에 이제 울산 이제 미포조선이죠. 미포조선 쪽에서 이제 내셔널리그 도움왕을 한 선수를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13경기 만에 10도움을 했다고 해요. 변웅 선수. 그렇습니다. 네, 13경기 만에 10도움을 했다 해서 그 선수랑 충주 팬들 같은 경우는 그 선수랑 정선민 선수 이제 작년에 저희 쪽에 이렇게 엿을 돌렸죠. 돌린 그 선수가 두 명이 가장 이제 기대가 된다고들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충주 쪽은. 그렇죠. 그리고 또 광주 FC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밌어요. 광주는 정말 부천 못지않은 황골 탈 텐데, 부천은 좀 약하게 바뀐 반면 광주는 너무 알짜 영입을 지금 거의 뭐 클래식급으로 지금 해서 사실 좀 걱정은 돼요. 그리고 실력이 우선인 선수들도 있지만 이제 그 팀을 이끌어줄 고참급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최성환 선수가 그렇죠. 울산 잠깐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 광주로 갔고, 뭐 전남에서 임대도 많이 오고, 뭐 몇 명이 온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골키퍼 백민철, 백민철 선수도 민철신이라고 불렸던 한때 옛날에 저희 예전에 왔었어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렇게 되면은 복불복이기도 하잖아요. 이 선수들을 그쵸. 어떻게 녹아들지. 근데 이제 저는
광주를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고참급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팀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광주가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될 팀이 아닐까. 그렇죠. 잘 되면은 약간 좀 뭐 유럽 정상급 팀들이 그 리빌딩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예 작년에 QPR 같이 돼볼 수 있기 때문에 비유 적절하시네요. 예 배민수 회원 말대로 정말 복불복이기 때문에 또한 그 때문에 경기를 늦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선수를 떠나서 남길 감독이죠. 광주. 예, 그렇죠. 남길 감독이 능력을 좀 의심이 가요. 남길 감독이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선수단 물갈이된 선수단을 조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도깨비 팀인데 광주는 조직력을 빨리 갖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승점 자판기 승점 재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전망도 한번 근데 확실히 싶습니다. 예의주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 또 광주와의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저희가 제일 힘들었어요. 크게 네. 좀 예, 패배한 예. 팀이 제일 크게 패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고 지금 진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독의 아무래도 능력이겠죠. 팀을 어떻게 이제 중심을 잡고 끌어올리냐가 능력이겠지만 뭐 여담이지만 그냥 안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시즌 내내요. 저희 바람이죠. 네, 저희 바람이죠. 예, 예. 이렇게도 해봤다가 안 되고 저렇게 저렇게도 해봤다가 안 되고 그래서 에이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포기하자 그냥 이러고 감독 중간에 경질되고 뭐 이런 에라 거. 모르겠다 네.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냥 집어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런데 예, 가장 조금 변화를 많이 겪었는데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겪은 팀 예, 부천 FC가 있는데 이 팀은 예, 곽경근 감독의 정말 비리 아닌 비리 때문에 정말 큰 비리 때문에 정말 크게 해서 예, 법적 분쟁까지 갈 뻔했어요. 저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 하나에 이렇게 몇 줄 이렇게 같이 연관 있는 걸 챌린지 팀에서 처음 봤어요. 예, 그거기 때문에 했는데 감독이 예, 경남 FC를 이끌었던 최진환 감독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셔널리그에서 활약했던 광래승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은 조금 마냥 약하게 보기 힘들다고 보는데 최진 회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은 쉬우실 거예요. 뭐가요? 부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작년 시즌에 부천 그래도 상대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상대한 건 아니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서포터즈랑 예, 네, 목소리 그렇죠. 싸움을 하셨죠. 그렇죠. 이제 뭐 서포터 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팀이었고 경기 내용면으로 보자면 제가 기억하는 그 부천과의 경기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에 이제 새로 들어왔던 작년 시즌에 새로 온 선수들이 팀에 대한 충성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로 축구 선수들 중에 그렇게 팀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이제 신인 선수들을 프로팀으로 데려오면서 팀을 좋아하게까지 만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팀 내부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도 또 신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예, 1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나갔고요. 예. 근데 하필이면 또 분위기상 안 좋을 때 또 신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같이 좋은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경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 그래서 좀 감독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온 신인 선수들이 패기로 운동장을 그렇게 누볐다고 치면 올해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침체된 상태로 경기를 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더 의기투합하실 수 있지도 않을까요? 선수들끼리 그래서 팬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테니 우리가 한번 죽어라 해보자. 그럴까 신인인데 부천이 작년에도 자 이제 자 여러분은 마이크 강탈 연장 보시고 사이좋게 같이 계십니다. 쓸게요. 자 아니, 지금은 부천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네. 진재현한테 불만이 제일 가득 찬 최진혜원의 앙탈을 쓰셨습니다. 저 오늘 준비 우리 거밖에 안 했어요. 자 지금 크레스 회원들이 지금 보면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저 공격해. 크레스 회원도 공격해요. 친해. 아니라고요. 예, 그렇죠. 그때 그때 있기 시간 때문에 때문에 아니 크레스의 공격. 그게 아니라 저는 부천이 잘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부천이 작년에도 초반 버프가 굉장히 심했어요. 선수들이 의욕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막 불타올랐다가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이렇게 점점 떨어졌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 선수들이 초반에 좀 이렇게 야 우리 좀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묻히지 말고요. 우리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여분은 폭력 행사 너무 심. 잘해보자 이렇게 했다가 시즌이 지나가면서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일단은 최진랑 감독이 새로 왔는데 그분이 이제 이군 감독도 경험이 있으시고 또 경남 있을 당시 경남도 이제 도민구단이다 보니까 이제 풍족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주로 어린 선수들. 네, 그런 선수들 이제 뭐 번외지명으로 들어온 선수들을 많이 키운 또 감독님이기도 해서 초반에는 좀 오히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누구나 확실한 주전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또 이제 부천의 한 선수 관련 계약 관련해서 이제 그 서포터들이 뭐 모금을 해서 예. 온 허건 선수도 예. 있고 그런 사례로 봤을 때 부천도 이제 뭐 저희만큼이나 그 되게 열정적인 팬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의기투합이 있기 때문에 초장에 좀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첫 경기야. 근데 허건 선수 부상이래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허건 선수 부상이래요. 근데 허건 선수 사태는 진짜 축구 팬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예. 예.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가슴 뭉클하고 그런 사연이지만 축구판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연이죠. 예,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반면에 또 팬들의 그런 열정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본받아야 될 점이기도 해요. 그런 팬들의 열정은. 일정 정도 본반. 그리고 제가 그 부천 팬들 아니 선수 같은 걸 좀 조사해 보면은 아까 최영 해설위원님이 그 광래승 선수를 많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광래 선수가 작년에 24경기에 12득점을 예. 했다고 해요. 천안 그 시청 쪽에서. 그래가지고 그쪽 그 선수 말고도 그 류대현 선수라고 그 예. 류대현 선수도 뭐 예전에 뭐 청소년 대표 쪽에서 호스트 뭐 이영표 뭐 이런 호칭을 많이 받았던 선수라고. 그래서 두 선수가 굉장히 많이 부천 쪽에서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예. 예, 아주 예, 사이가 또 좋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터지신 건가요? 크레스 공격? 크레스 공격. 자, 일단은 예, 네 분의 예,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정리해 보자면은 강등 팀이나 예, 안산 강등 세 팀, 예, 강원, 대구, 대전 그리고 광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저력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팀들 상대로는 우세를 점할 수 있지만 예, 모두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예, 봐야겠죠. 그만큼 초반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FC 안양으로서는 초반에 확실히 분위기를 잘 타야 하는 것도 있겠고요. 자, 거기 때문에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선수들 어떻게 될지 물 흘러다가듯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럴게요. 넘어가고 정말. 있어요. 정말 어색함 없이 FC 안양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 일단은 우리 선수들도 꽤 많이 교체되었는데 자, 일단은 골키퍼를 포함한 수비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의견을 저부터요? 수비진에 대한 얘기. 예. 아니 수비진 아니셔도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마치고 가겠습니다. 나 처음 하면 긴장돼. 또 앙탈 부리시는 거구나. 여기서 반말까지 방송 불안또 공격. 불안또 공격. 혼잣말인 건데요. 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네.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 뭐 수비진이랑 뭐 골키퍼 보면은 저희 골키퍼 먼저 좀 보면은 골키퍼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기대 최필수 선수 예. LG LG명으로 최필수 선수가 이제 왔잖아요. 숭실대에서 손흥민인가요? 죄송해요. 이제 헷갈렸는데 회원간의 네. 정보 공유도 활발합니다. 예. 네. 저는 바라는 이 방송에 오늘 예, 오늘 좀 적극적인 만족스럽네요. 방송. 네. 적극적인 방송이죠. 구화에서도 봤는데 뭐 저희 골키퍼들 그 불규칙 바운드랑 예. 뭐 럭비 테니스공을 이렇게 훈련했다고 하는데 네, 순발력. 지금 뭐 동영상 올라온 것도 작년에 좀 이제 두 번째 세컨으로 있었던 민교 선수, 정민교 선수도 그렇고, 예, 지금 정민교 선수도 그렇고 그 최필수 선수도 기량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담으로 최 코치님이 뭐 골키퍼 이번 경쟁은 정말 치열할 거다라고 그리고 저희가 최필수 선수가 많이 앞으로 저희가 좀 성장을 봐야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끼어들기.
예. 차선 바꾸듯이 막 하세요. 인터셉트. 예. 아니 그 제가 창원 전지훈련 가 있을 때 그 연변이랑 할 때 예. 갔었는데요. 그 경기를 봤었는데 방금 이금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 골키퍼 간의 경쟁이 막 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선수 최필수 선수 스타일을 보니까 굉장히 선수들 수비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목소리도 정말 크고 오죽하면 연변 응원하러 온 여자애들 2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저 오빠 목소리 짱 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필수 선수 봤는데, 그러니까 작년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있었던 골키퍼들 중에서는 민규 선수가 사실 목소리가 제일 크고 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필수 선수가 그 수비진 라인을 잡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계속 꾸준히 어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그 뭐 수비 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선수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면서 자리 잡아주고 이런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익현 코치님이 어떻게 지도를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제 저는 골키퍼가 그냥 가만히 있는 선수가 싫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네, 그렇게 계속 얘기를 던지는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진영 골키퍼가 부상이었을 때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주전 골키퍼, 퍼스트 골키퍼였는데 아무래도 회원님들 의견은 올해 이진영 선수가 무조건 주전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 네, 저도 사실 우리 팀 준비만 제일 많이 해요. 거의 다 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팀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오늘 딱 이렇게 준비를 한 게 골키퍼는 누가 주전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 정민교 선수가 최근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핸섬해진 얼굴로 나타났어요. 들린 말에 의하면 감량을 엄청나게 그러더라고요. 했다고 합니다. 골키퍼가 안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한 몸도 아닌데 10kg를 배쟁이들이 아니죠. 7kg를 감량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노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필수 선수도 주전급이고 정민규 선수도 후반에 교체되어 들어간 거 보니까 슈퍼 세이브도 엄청나게 하고 안정적이고 이진영 선수는 또 여전한 퍼스트 골리에 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누가 주전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이제 그 제가 살짝 최익현 코치님께 물어보기로는 최필수 선수가 대학 시절에는 없던 6초룰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또 2번 정도 간접 프리킥을 허용한 적이 있었죠. 좀 허용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날도 저희 그 연변 보러 갔을 때도 공을 바로 그러니까 백패스나 공을 잡았을 때나 아니면 좀 할 때나 그때 이제 코치님이나 되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치님이 빨리 차 이러고. 이게 비단 프로 선수 그 클래식에 있는 팀들도 6초율에 작년에 많이 좀 걸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6초율에 좀 아직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할 텐데. 최필수 선수가 그거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초반에 깜짝 선발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키퍼는 이렇게 성장된 밑거름에는 이제 그 성균관대가 유리그에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둬서 상당히 수비진이 약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이 최필수 선수가 고생 아닌 고생 좀 많이 그렇죠. 그러면서 강제 랩업이 흔히 말하는 강제 랩업이 됐지 않았나 전문 용어 나왔네요. 강제 랩업. 그다음에 이제 6초룰도 많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 재작년인가요? 그 작년부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보통 골키퍼들이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선을 약간 그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잔디 보호 이런 이유로 금지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고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세계적인 골키퍼 부폰이 가장 많이 하던 짓인데. 네, 근데 아마 K리그에서는 안 되는 걸로. 부폰도 어쩔 수 없는 K리그.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뭐 이진영 선수나 정민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최필수 선수에게 인지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잘 해주시겠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오늘 알차네요 진짜. 확실히 메이저 쪽에서 하시던 분이셔가지고 이런 방송에 여유가 넘쳐요. 역시 전문 방송이. 저는 오늘 좀 계속 마음속으로 뿌듯해요. 이 두 사람이서 진행할 때는 막 어버버거리고 발음 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시원해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자 골키퍼는 아무래도 올해는 주전을 장담할 수 없다.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정말. 자 이제 수비를 넘어가야죠. 수비를 보면 이으뜸 선수, 김효준 선수, 가소련 선수,
그리고 정수호 선수, 김태봉 선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선수들의 보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비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 임대도 되고. 예,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는 수비를 말하고 있을 때 중앙하고 사이드를 좀 분리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사실 사이드는 누가 골키퍼 자리하고 마찬가지로 누가 선발로 해도 이상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이으뜸 선수, 구대영 선수 포지션 경쟁하고 있는 두 선수 다 잘해주고 있고 오른쪽에 뭐 조철인 선수, 구대영 선수, 조철인 선수가 김태형 선수 오른쪽이고 이으뜸 선수, 조철인 선수 왼쪽이죠. 아무튼 예. 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정말 누가 선발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기존에 있던 정수호 선수, 개명한 정수호 선수나 김현준 선수, 가대 선수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남대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기존 수비수들하고 호흡이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중앙 수비수들을 위주로 중용을 하면서 사이드는 그때그때 컨디션 좋은 선수들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하고 싶습니다. 예, 확실히 준비를 가장 많이 해오신 우등생. 정말 FM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저도 듣는 저도 막 귀가 시간될 정도로. 예, 저는 제가 요즘 토익 인강을 듣고 있는데 강사님인 줄 알았어요. 남대식 선수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까지 하셨네요. 좋네요. 자,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이드 쪽은 정말 누가 주전을 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인데 이제 가장 치열할 것 같기도 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게 이제 좀 중앙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새로 영입된 박민 선수가 예, 제가 알기로 군 입대를 해야 될 예, 86년생이어서 86년생이기 때문에 해서 아마 올해 1년 정도 안양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 한 1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 마지막 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혼을 좀 엄청 불사르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그 제공권에서는 좋은 실력을 발휘해주는 선수라 저희가 제공권에서 어느 팀 공격수한테 밀릴 것 같다고 생각되진 않잖아요. 그쵸. 가소련 선수만 해도 그럼요. 192cm고. 저는 박민 선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네. 뜬금없는 고해서. 네. 근데 왜냐면 플레이를 본 적도 없고 강원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대구대 아무튼, 출신 예, 광주 감사합니다. 왔다가 이제 또 강원에서 왔는데 이제 예. 기대가 되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문제도 한번 좀 얘기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에 좀 중앙 수비수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중앙 수비수와 또 골키퍼 간의 호흡 문제로 좀 자석골을 한 2골 정도가 있었어요. 예, 자책골. 예. 죄송합니다. 자책골 무섭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 흥분해갖고 지금 표현이 격해졌는데요. 예. 자책골, 네 정정하겠습니다. 자책골이 몇 골 있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중앙 수비수들이 어떻게 좀 호흡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있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자, 지금 자, 최진혜 바로 간 거예요. 네. 일단 그 작년 그 자책골이랑 관련해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라 예.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목이 어쨌건 메이죠. 네, 그쵸.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골키퍼가 우리가 초반부터 너무 좀 부상과 좀 악재가 많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베스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비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연습이나 훈련에 대해서도 좀 부족함이 있었고 그리고 뭐 중간에 교체가 돼서 경기 도중에 이제 경기 도중에 골키퍼가 교체돼서 또 거기서 또 이제 오는 괴리감도 있었고 그게 5월 8일 수원 삼성과의 FA컵이었죠. 네, 잊고 예. 싶은 날인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물론 어느 팀이나 그럴 것이고 누구나 생각하시는 거겠지만 골키퍼들의 부상이 없이 좀 선발로 처음에 누가 어떤 첫 경기 때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부상 없이 해서 좀 선수가 변동이 많이 없어서 수비진과의 호흡이 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훈련 때도 계속 바뀌니까. 예. 아마 알겠습니다. K리그에서 5월 초에 1, 2, 3번 골키퍼가 다 나온 팀은 안양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마 역대 뭐 해외 아마, 축구에서도 예, 그런 해외 사례가 축구에서도 없어요. 5월 초에 골키퍼가 다 나온 팀은 예. 그 당시에 또 자부심 아니었을까? 서드 골키퍼까지 모든 식 경기를 다 쌓았다고. 실전 경험 아까 말씀하신 강제 레버 바치가 다. 등록하면까지 네. 또 그럼요. 예.
예. 강제 회복까지 했다 할 정도였으니. 예, 그렇죠. 자, 이제 수비진은 예, 아무래도 중앙 수비는 조금 주전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 측면 수비는 약간 컨디션에 따라서 갈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제 미드필더진인데 미드필더진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예, 주전 쪽은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최진수 선수를 완전 영입하고 여기에 또 여러 선수들이 보강되었는데 자, 이 점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우리 우등생이신 예. 바로 마이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예, 그렇죠. 예. 저는 근데 변화는 없었는데 미들 마이크 올리시고요. 예, 변화는 없었는데 미들도 조금 혼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박정식 선수도 홀더로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정재용 선수도 한 단계 더 레벨업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창원에서. 그래서 홀더 역할에서도 박정식, 정재용 선수가 혼전일 것 같고 그 중원에서도 최진수 선수도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도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원도 네,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우리 안양에서 가장 그래도 큰 활약과 큰 공격 포인트를 올린 최진수 선수가 많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최진수 선수가 주전 고정될 것 같고 그 뒤 다른 자리는 네, 예, 좀 좀 경쟁이 변동이- 치열할 것 같다. 근데 이번에 그 포메이션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연습 경기를 토대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약간 4-1-3-1 형태의 모습을 많이 띄었는데 예, 김원민 선수가 작년에는 측면에서 좀 많이 뛰었다면 예. 올해는 포지션 변경을 해서 공미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김재용 선수도 공미 위치에서 뛰어줬기 때문에 예, 미드필더를 이제 넓게 봤을 때는 김원민, 김재용 선수도 이 미드필더로 자원으로 봐서 예, 네, 그 한 포지션을 두고서 두 선수가 많이 경쟁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김원민 선수가 이제 올해 연습 경기에서 예.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요직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팀 내. 요직 좋아하죠. 네, 요직. 예. 이거 많이 나오세요. 요직, 이제 강제 레버. 다 뭐 워낙 뛰어난 선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저는 이 선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정다슬 선수거든요. 예, 아. 작년 말기부터 그러니까 중반에는 그러니까 뭐 호흡이라든지 부상 때문에 뭐 크게 두각을 두각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작년 말부터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워낙 또 플레이도 좋은 선수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그 수비진하고 호흡이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특히나 수비가 뭐 볼을 처리했을 때 정다슬 선수가 상당히 역할이 컸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 정다슬 선수가 두 목 하지 않을까. 사실 예, 지난 그렇습니다. 창원 전운에서도 정다슬 선수가 전반전에 굉장히 호흡이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미드필더진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측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공격진 많은 교체가 있었어요. 예, 김병호, 김영남 선수가 떠났고, 다른 팀으로 떠났고, 예, 네. 그리고 이완희 선수가 충주 예, 홈멜로 충전맨. 임대를 떠났죠. 예, 그리고 남궁도 선수를 필두로 해서 예, 박성진 선수 있고 그리고 예, 어제 강남 스타일 쳤던 예, 필리피 선 예, 펠리피 선수 등이 있는데 공격진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최진 회원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예, 한번 말씀 해주시죠. 좀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계속 하고 있는데. 저 미드필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공격진으로 넘어와가지고. 아, 뭐 먼저 언급하시고 공격전을 하셔도 됩니다.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확실하죠. 예, 저희가 아마 크레센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공격. 사실 저는 공격진을 왜 제가 지금 대답을 하기를 꺼려했냐면 저는 사실 그 포지션 중에 제일 관심이 없는 포지션이 사실 공격진이에요. 보통 여자들이나 아니면 그냥 축구 쉽게 접하시는 분들은 공격수부터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포지션이고 한데 저는 사실 수비진 쪽을 더 좋아해서 그래서 마킹도 수비수인 예. 그래서 아무튼 공격진에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으나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제가 몰아가나요? 수비 쪽으로? 그건 아닌데 일단 그 우리가 작년부터도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갓성진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여 옆에 계신 분이 별명을 그렇게 붙였죠. 그렇죠. 예. 네, 갓성진이라고. 네, 그 갓성진 선수가 그 정말 많은 경기에서도 항상 풀타임 출전을 하면서 지치지도 않은 체력으로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해줬던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 선수가 이번에 또 이제 완장까지 찼잖아요. 예, 요직을 맡으셨죠. 네, 그렇죠. 요직을 맡았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약간의 부담감과 함께 좀 더 열심히 뛰려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창원 갔을 때 뭐 본 연습이 창원밖에 없어서 지금 창원 얘기밖에 못 하겠는데 창원 갔을 때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그 전력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위치에 대해서 아직 자리를 많이 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적응을 아직 못한 것 같은데 그 뛰면서 아 내가 어디서 그림이 잘 나오겠구나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잘 하셔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좀 이끌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공격진들 엄청 기대가 돼요. 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작년 이맘때쯤이죠. 그렇죠. 저희가 뭐 거의 작년 초반에만 해도 환상 속의 선수 김영남 선수, 예. 김병호 선수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부상이 좀 초반에 이맘때쯤 딱 하는 바람에 오래 걸렸죠. 오래 네. 걸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말 다행으로 큰 부상 있는 선수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 공격진들의 부상 여부가 가장 크게 좀 좌우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다 기대됩니다. 특히나 골 감각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선 또 부상이 없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야 첫 시즌과 시작을 아주 축보로 예. 엄청 터뜨릴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우등생 저는 공격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그 이제 예상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요. 작년 시즌 초반에 제 지인들이 저한테 누가 제일 기대가 되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김영남 선수, 김병호 선수 두 선수를 딱 집었겠는데 두 선수가 나란히 부상을 당한 거예요. 제가 김영남 선수는 국민은행 시절부터 지켜봤는데 내리그 득점왕 출신이고 문전 세도가 상당히 좋다. 선수가 지켜볼만하다 했더니 부상당하고 김병호 선수는 제가 축구가 너무 고파가지고 안산 보조구장에 이제 보러 갔더니 와 이거는 뭐 혼자서 상대방이 할렐루야로 혼자 막 다 휘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내리그의 호날두다. 김병호 선수 지켜봐야 된다 했더니 그 뒤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재환 해설위원의 그 공격진에 대한 의견 과감하게 커트하겠습니다. 자기는 조심스럽다 이걸로 끝내. 소리야 미안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나는 조심스럽다. 그래도 모든 선수들에 대한 기대는 다 높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다 높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좀 많네요. 많이 살펴보나 저희가 좀 많이 지체됐어요.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자 이걸 그럼 통틀어서 2014 시즌 FC 안양은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각자 의견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이번에 저희 포메이션이 4-1-3-1-1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뽑은 이제 베스트 11을 말씀드리자면 좋습니다. 우등생 역시. 저는 과감하게 채필수 선수가 선발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골키퍼인 채필수 선수. 그다음에 좀 수비가 좀 더 안정적인 이으뜸 선수.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또 경험이 좀 더 많은 김태공 선수. 가운데 김효준, 가솔은 선수가 중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정식 선수, 최준 선수가 미들. 그다음에 윙에 박은호, 정대선. 그다음에 이제 공격에는 김재웅이나 김원민 선수 둘 중에 아무나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톱에는 펠리페 선수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진재환 회원님이 분량을 다 뽑아버리셔가지고 근데 뭐 안양의 축구는 죄송하실 필요 없죠. 오히려 저희는 감사합니다. 저희 뭐 다른 분들은 뭐 안양의 축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시면서 동시에 뭐 어떤 점이 기대된다, 어떤 선수가 기대된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또 그렇게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원망의
원망의 눈빛 무서워가지고 저 방송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자꾸 원망의 눈빛을 쳐다보시면요 크레센 공격한다니까요 이렇게. 아니요 예, 그런 예. 거 아니고요. 예. 네. 네, 어떤 측면을 얘기해 주실지 뭐 기대되시는 선수도 괜찮으시고 예. 뭐 바라는 점. 예. 일단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작년 시즌 일단 시즌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훈련하는 걸 아직 못 봐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그 플레이를 하는지 플레이 스타일을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영상들 사람들이 많이 올려줬는데 사실 아직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신인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그 감독님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고 저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으로 봤을 때 첫 프로 데뷔한 선수들이 좀 있었고 그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줬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이제 2년 차를 접어들면서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수들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이번 시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모아뒀던 에너지가 올해 터진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한 선수를 얘기를 하자면 이으뜸 선수 같은 경우가 예. 시즌 거의 내내 거의 많이 못 뛰다가 후반부에 나왔는데 한 경기만에 예. 모두를 사로잡는 플레이를 펼쳤어요. 그게 바로 고향 하이의 네. 본적에서. 그때 그 시즌에서 이제 시즌이 아니라 그 경기에 나오기 이전에 이제 그 으뜸 선수 팬한테 한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자기가 경기를 나가게 되면 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번 누벼보겠다 그라운드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뛰어줬고 그 선수도 자기가 뛴 거에 감격해서 그날은 울었잖아요. 네, 소감 예, 그렇죠. 네. 영상 찍을 때도 네. 울먹울먹 그러시죠. 예. 근데 그게 사실 기복이 심하면은 안 좋은 건데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경기 날만큼 그 다음 경기들도 그런 모습들을 꾸준한 보여줬기 모습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예. 이번 시즌에는 아마 그 선수의 성장도 보는 게 이제 또 쏠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최지우 의원님의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올해 원기옥 터트린다 이거네요. 그리고 예. 프린세스 메이커란 게임처럼 성장을 한번 봐보자, 지켜보자. 그런 게임을 왜 알고 계신 거예요? 덕후다운 분석이네요. 레드 최고의 덕후다운 분석. 진짜 예. 희한하다. 자 여기서 덕밍. 지금 여기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 듣지 마세요. 자, 자, 네. 그다음 이금수 의원은 자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을 좀 말씀? 예, 저 뭐 포지션당 뭐 말씀 하나씩 뭐 제가 기대하는 걸 보면은 일단은 뭐 골리는 제가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경험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전민규 선수나 이재현 선수가 중용을 받을 것 같고 이제 중반에 넘어서면서 저희가 이제 이재현 선수나 이재현 선수나 저희 전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입대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반 이후서는 최필수 선수가 많이 중용을 받을 것 같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수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가소련 선수가 이제 안정적인 축을 이제 좀 잡아주고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민수 회원님, 예, 메이저리거. 저는 이제 전술적인 측면은 제가 아직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전적으로 뭐 이우영 감독님과 이하 코치님들 분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각 포지션별로 기대를 하자면은 일단은 공격진은 김재웅 선수가 저는 또 기대가 돼요. 또 저희 팀이 임대온 선수들도 잘 해주고 신화를 썼죠. 또 그 다음에 또 인연이 또 될 수도 있는 선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정말 임대 온 만큼 큰 활약을 펼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더는 아까 말했듯이 정다슬 선수. 그다음에 이제 수비진은 이제 정수호 선수. 개인적으로 되게 정현윤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시즌을 그쵸. 근데 시즌을 앞두고 이름을 개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되게 또 놀랐어요. 사실 축구 선수건 누구건 자기 이름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정수호 선수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결심이 아닐까. 또 그 결심이 저희 FC 안양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뭐 안양의 바란다까지 해서 끝으로 예, 이렇게 특집 예, 드디어 안양한 토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예. 또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모든 뭐 것을 예, 정말 좋아. 여기를 참석해 정말 좋았고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손동주 해설위원과 최전 해설위원이
말을 되게 못하는구나. 여론으로 뭐 여담으로는 최재현 해설위원이 뭐 가장 친한 저희 뭐 김모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최재현 해설이 아는 거는 정말 많은데 아는 거에 비해 말을 못한다라는 많은 의견을 제가 들었었는데 정말 근데 오늘 와 보니까 와서 진짜 패널로 참여해서 게스트로 있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말들을 잘하시고 저희가 되게 긴장해서 말 잘하셨지만 뭐 나머지 3명이 되게 긴장해서 말 못할 때는 또 받아주시고 또 재미로 살려주시고 하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다음에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거는 저기 최재현 회원이랑 나중에 후썰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음에 한번 아니 너무 많이 안녕하세요 말하면 또 올게요. 저기 다른 팀 단독 게스트로 해서 단독 게스트로 해서 특집으로 또 한번 예. 풀어서 게스트 이렇게 진지현 의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많은 썰을 푸시죠.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저희도 많은 분들과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 제약이 있었는데 저희도 좀 그런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특집하면 또 오세요. 뭐 특집 뭐 자주 만들면 되죠. 그쵸. 뭐, 네. 뭐 정월 대보름 특집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명절 특집. 네, 명절 특집 뭐 이런 것처럼. 예. 자, 2014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예. 꾸며진 특집 안양한톡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갑자기 좀 손발을 오그라드는데요. 잘 보셨을 거예요. 예. 아마 여태까지 보셨던 안녕하세요와는 다르게 저희가 예. 좀 많이 편하게 좀 드립도 난무하고 아까 뭐 얘네 막 이런 막 요직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반말도 나왔죠. 반말도 나왔고 불만, 뭐 공격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그래도 패널 모시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토론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뭐 건방지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예. 자, 특집 안녕하세요. 자, 오늘 끝으로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즐겁게 보시고 바로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죠. 네, 내일 예. 모레죠. 저 주말 같아요. 예. 그래서 주말에 일요일 날 FC 안양 경기가 있으니 예. 꼭 놓치지 말고 직관도 좋고 될 수 있는 직관으로 하시고 예, 고향까지 가셔야 네, 되지만 직관을 해주시면 좋고요. 뭐 그거 예. 아니더라도 꼭 중계로라도 FC 안양 경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29일 드디어 홈 개막전이죠. 과연 저희 이 두 사람이 공약을 이행하느냐? 예, 이기면 좋죠. 예, 정말 이기면 앉으실 거예요. 춤출게요. 예, 저도 할게요 다. 상의탈이죠 최재현에서.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공약을 해서 시청률 확보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으니 예. FC 안양 경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 뭐 저희 공약을 이행하는 걸 떠나서 안양이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랑이 예. 정말 필요합니다. 예. 자, 참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게스트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것을 끝으로 10화 안녕하세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안녕. 안녕. 만세.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에 다시 봐요. 제발 제발. 꼭 봐.